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대처 및 회복 지원. 아동학대에 관해 학대받은 아동과 이야기하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문덕수입니다.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례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P군은 평소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으며 웃는 모습을 좀처럼 보기 힘든 학생이었습니다. 담임을 맡고 있는 김 선생님은 최근 P군이 친구와 다투거나 불량한 수업 태도로 지적받는 일이 잦아짐을 목격하곤 했습니다. 화가 난 김 선생님은 P군의 부모님과 공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P군에게 말하자 P군의 얼굴은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이후 P군과의 대화를 통해 P군의 집안 분위기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됨을 느꼈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동안의 P군의 문제 행동이 이해가 되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도 P군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주고 진행해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례는 잘 보셨습니까? 학교는 많은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관찰할 수 있는 측면에서 아동학대를 의심, 발견하고 이후의 과정으로 연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동시에 학교는 법적 조사기관이나 치료기관과는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학대 사실에 대해 너무 많은 정보 획득이나 심도 깊은 치료 접근까지 진행하는 것은 아동 및 교사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잘 이해하여 적절한 균형을 가진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대를 당한 아동과 이야기할 때는 몇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으로부터 학대를 당했기 때문에 학대자가 아닌 어른에게도 신뢰를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을 말하지 않도록 협박을 당했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학대 상황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떠올리고 싶지 않은 경험을 표현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지 않은 상담은 때로는 의도치 않게 아동을 더 힘들게 할 수 있고, 아동은 힘든 경험 이후 상담을 기피하여 향후 도움을 주기가 어렵게 될 수도 있기에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체크. 여러분의 학습 정도를 미리 점검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잘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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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선생님들께서는 상담의 목표, 리치 관계 모델, 상담 시 기본 원칙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또한 학대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으며 주의가 필요한 상황과 대처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만남, 상담의 목표. 피학대 아동과의 첫 만남에서는 곧바로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대신 힘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준비를 하여 아동이 안정감을 느끼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도록 합니다. 아동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적극적 경청은 아동의 욕구를 파악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아동이 어른을 신뢰하고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동은 학대와 관련된 일을 말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동은 자신에게 때로 잘해주었던 어른에 대해 양가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말하는 것이 그들을 곤란하게 만들까봐 죄책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학대 사실을 말하면 안 된다는 협박의 경험으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학대 사실을 말한다는 것은 아동에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음을 인식하고 상담자는 말해준 내용에 대해 놀라거나 분노하지 않고 침착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학대는 아동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가해자의 잘못임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또한 아동은 학대 사실에 대해 말할 권리가 있고 말하는 것이 용기 있는 행동임을 알려주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가 앞으로도 도와줄 수 있음을 아동이 알게 하여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리치 관계 모델. 아동에게 안정감을 주는 최적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RICH, 리치 관계 모델이 있는데요. 이는 아동을 존중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고 희망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우리가 아동을 처음 만났을 때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 그리고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떤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참고가 됩니다. 존중이란 아픔을 견디고 살아내는 그들 안의 회복력을 믿고 존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너의 감정과 행동, 결정을 존중해.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너와 같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 등이 적절한 표현입니다. 정보란 학대가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도와줄 수 있는 방법,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미리 설명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측과 준비를 할 수 있고 안정감을 느끼며 상담자와 신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연대란 아동과의 정서적 유대를 형성, 신뢰할 수 있는 관계, 교사, 상담자, 치료자, 아동보호기관, 비가해 부모 등 다시 우리가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희망이란 점점 좋아질 수 있다는 것,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며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리치 관계 모델 설명을 마치면서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어떤 비밀은 아이들을 도와주는 사람들과 공유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설명은 아이들이 앞으로 도움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합니다. 상담 시 기본 원칙. 그렇다면 학교에서 아이들과 상담을 하게 될 경우 지켜야 할 기본 원칙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아동에게 말하기를 강요하지 않으며 선택할 수 있는 느낌을 제공합니다. 그리던 그림을 마저 그리면서 이야기해도 된단다. 말하고 싶지 않으면 말하지 않아도 된단다. 둘째,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좋아하는 색깔, 음식, 운동은 어떤 게 있니? 지난 주말은 어떻게 보냈니? 셋째, 힘든 이야기나 질문을 하기 전에는 미리 준비시킵니다. 다른 종류의 질문도 해볼게. 편히 말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어. 말하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지? 넷째, 자주 피드백을 해주고 자기 주장을 칭찬합니다. 그 상황에서 그런 마음이 들었었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선생님이랑 한번 연습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 생각은 어때? 그 부분은 다음에 말하겠다고 이야기한 건 잘했어. 준비가 되었을 때 말해주면 좋겠다. 다섯째, 아동이 사용하는 단어나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여섯째, 새로운 용어를 가르쳐주거나 새로운 생각을 주입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는 아동의 사실과 다른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고 초기 진술을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 행정 절차 및 법적인 관계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에 아동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곱째, 학대를 전제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아동이 가진 멍이나 상처에 대해 아파 보이네, 어떻게 다친 것인지 말해줄 수 있니? 라고 물어볼 수 있으나 그 상처는 누가 때려서 생긴 거니는 적절치 않은 표현입니다. 여덟째, 학대 사실에 대해
왜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왜 너를 때렸니와 같은 질문은 아동을 더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가해자 행동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질문은 학대의 이유를 생각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은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라 할 수 있습니다. 9째, 아동에게 정직하게 설명합니다. 상담자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는 것은 아동에게 더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아동을 위험한 상황에서 보호하기 위해 학대 관련 사실을 필요한 사람들과는 공유할 것임을 미리 이야기해서 아동이 상담 이후 다른 사람도 알고 있다는 것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합니다. 10번째, 무엇보다 아동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아동의 실제 안전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동이 학대 관련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가해자가 알 경우 아동은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담 도중 아이가 이미 위험에 처했거나 앞으로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 생각되는 경우 즉시 신고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학대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기. 이번에는 아동과 학대 상황을 이야기할 때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학대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괴로웠던 일을 떠올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힘든 일일 수도 있음을 알리고 준비시킵니다. 너에게 있었던 나쁜 일들은 무엇이니? 어떤 일들이 너를 많이 힘들게 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다음으로 힘든 일들에 대해 간략한 목록을 만들고 기록합니다. 자세하고 깊은 내용이 아닌 간략한 사실 위주의 내용이 담긴 리스트를 확보합니다. 초기 상담에서 이후 치료 연계나 학대 신고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 인터뷰하듯 질문하거나 학대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야 합니다. 아동은 2~3개, 청소년은 4~5개 정도 되어도 충분하며 아동이 고통을 겪는 상황들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함이므로 모든 내용이 학대와 관련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목록의 각 항목마다 연령 또는 대략적인 시기를 확인합니다. 그때가 몇 살이었는지, 언제였는지 물어봐도 괜찮을까? 상담의 시작과 끝에는 긍정적이고 일상적인 주제를 다루고 심호흡 등을 통해 아동을 이완시키는 샌드위치 기법을 활용하여 마무리합니다. 샌드위치 기법이란 감정을 드러내고 사건을 표현하는 부분의 앞, 뒤에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두는 것을 말하며 아동이 상담 전후에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안정성을 가질 수 있게 돕습니다. 이는 상담을 마칠 때가 특히 중요하며 시간이 5분에서 10분 정도 남았을 때는 더 이상 힘든 질문을 물어보지 않고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며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합니다. 학대 사실을 세세하게 다 아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으며 아동이 학대 사실을 처음 말하는 것이라면 아동에게도 적절한 시간과 속도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동이 자신이 느낀 감정을 견디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인데 그 과정은 몇 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길게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기억은 조각조각 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초기에는 일관된 스토리로 연결이 안 되는 것이 당연하기도 합니다. 초기 상담이 힘들다는 경험을 했을 때 다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할 수도 있으므로 샌드위치 접근으로 편안하게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학대 관련 정보를 틀에 맞추어 다 수집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아동이 표현한 정보들은 잘 기록해두면 다음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상황과 대처. 상담 중에는 주의가 필요한 상황과 그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이 학대 사실을 처음 이야기할 때에는 이후 법적 조사를 대비하도록 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학대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 등을 통해 법적 조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자는 이후에 진행될 법적 조사를 고려하여 아동의 진술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초기 상담에서 학대를 입증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실까지 자세히 확인하고 질문하려고 애쓰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아동이 대답을 거부하고 침묵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힘든 이야기를 안 해도 된다는 규칙을 잘 따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동이 외상을 표현하지 않겠다는 말을 할 때 사실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외상이었음을 말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약간이라도 말하게 한다는 목표는 이미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그 일을 떠올리고 처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 사건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아동이 침묵한다고 해서 상담자가 함께 침묵하면서 아동이 표현하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침묵은 서로 간의 긴장을 높이고 아동이 상담 자체를 불편하게 여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힘든 이야기는 다음에 해도 된다는 규칙을 상기시켜주면서 다른 질문이나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다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아동이 힘든 일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을 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질 만한 신뢰관계를 아직 형성하지 못했다는 의미일까? 아동이 오늘은 불안정해서 말하기 싫지만 다음 기회에 가능할까? 아동이 취약한 부분이 많아서 준비 기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뜻일까? 학대가 의심이 되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할 때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사례들을 들어주어도 자신의 경험과 연결짓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는 최악의 사건, 큰 사건이라는 질문에 자신의 경험이 나쁘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 큰 사건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면서 답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몇 학년이었니? 학교나 집에서 가장 많이 혼났을 때는 몇 살이었니? 부모님이나 다른 어른들이 크게 말다툼하거나 싸우는 것을 본 때는 몇 살이었니? 아동이 상담 초기에 학대나 외상 사건에 대해 너무 과도하게 표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학교 상황에서는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외상을 너무 빨리 과도하게 표현하면 상담이 끝난 후에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아직 아동은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처리할 수 있는 자기관리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상담 후에 아동이 더 혼란스러운 감정을 겪거나 행동 문제를 나타낼 위험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에게 나쁜 경험이 될 수 있고 상담자가 아동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상담 시간에 아동이 특정 외상 사건을 자세히 표현하면 간단하지만 전체적인 외상 목록을 얻기 어렵고 다음 시간까지 연장하게 됩니다. 즉, 전체적 사례 요약이 되었을 때 이후 진행이 더 자연스러워지므로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이후 파악할 수 있는 때가 있음을 알고 아동의 외상 사건 노출의 한계를 설정하고 마무리합니다. 아동은 사건을 표현하고 싶으면서도 노출하기 원하지 않는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며 아동이 모두 자세히 털어놓도록 허용하는 것은 양면을 다 고려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아동에게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일이었음을 선생님도 잘 알 것 같아.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더 자세히 다시 대화할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처음에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끝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단다. 다음으로 아동의 말이 사실과 다른 것 같을 때에는 우선 아동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믿어주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어른의 말과 아동의 말을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아동의 말을 믿지 않게 되기도 하지만 아동이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느끼는지에 대한 아동의 주관적 느낌은 아동의 말을 통해 알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경우는 보통 문제를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동 생각에 문제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것인 경우가 많은데 아동이 무엇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지 알고 도와줄 수 있다면 아동이 사실을 좀 더 편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 차시에 적용하기 시간입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동이 힘든 이야기를 하던 중 과호흡이나 정서 또는 행동의 변화를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는 아동이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고 이야기하면서 경험하는 감정들을 아직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힘든 이야기를 더 진행하지 않도록 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심호흡 등을 통해 긴장을 이완시키도록 합니다. 원래 안정된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아동이 외상 사건의 기억에 빠져들지 않고 긍정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경험했던 일들 중 가장 좋았던 일은 무엇이니? 언제 가장 편안하다고 느꼈었니? 등의 긍정적인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거나 면담 후에는 무엇을 할지 등과 같은 일상적인 주제를 다룸으로써 상담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합니다. 평가하기.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모두 세 문항이 제시되며 기회는 2번씩 제공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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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기. 오늘 학습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주요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먼저 첫 만남, 상담의 목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첫 만남에서는 곧바로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대신 힘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준비를 하여 아동이 안정감을 느끼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도록 합니다. 아동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 경청하는 자세는 아동이 이후의 과정에서 편안히 이야기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학대 사실을 말한다는 것은 아동에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음을 인식하고 말해준 내용에 대해 놀라거나 분노하지 않고 침착하게 반응하도록 합니다. 아동의 부모에 대한 양가 감정으로 인한 죄책감에 대해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말해주고 가해자의 잘못임을 분명히 말해줄 수 있습니다. 아동의 말을 믿어주고 용기를 내어 사실을 말한 부분을 격려하며 앞으로도 도와줄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아동에게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리치 관계 모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리치 관계 모델이란 아동에게 안정감을 주는 최적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을 말합니다. 아동을 존중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고 희망을 증진시키는 리치 기반의 접근은 우리가 아동을 처음 만났을 때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 그리고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떤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참고가 됩니다. 다음으로 상담 시 기본 원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상담 시 기본 원칙으로는 아동에게 말하기를 강요하지 않으며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여 자신이 조절할 수 있다는 느낌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절력의 획득은 상담에도 중요하지만 치료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아동에게 말해야 한다는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하며 대답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칙을 알려주어 아동의 선택을 존중하는 동시에 고통스러운 기억에 압도되지 않게 하고 아동이 자신의 표현에 대해 조절감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힘든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아동을 준비시키며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 존중과 격려를 해주며 자주 피드백을 해주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학대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학대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괴로웠던 일을 떠올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힘든 일일 수도 있음을 알리고 준비시킵니다. 자세하지 않은 간략한 힘든 일들의 목록을 확보하고 목록의 항목마다 연령 또는 대략적인 시기를 확인합니다. 상담의 시작과 끝에는 긍정적이고 일상적인 주제를 다루고 심호흡 등을 통해 아동을 이완시키는 샌드위치 기법을 활용하여 마무리합니다. 학대 사실을 세세하게 다 아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으며 아동이 학대 사실을 처음 말하는 것이라면 아동에게도 적절한 시간과 속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가 필요한 상황과 대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동이 학대 사실을 처음으로 말할 때는 이후 법적 조사를 고려하여 진술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너무 자세한 질문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아동이 대답을 거부하고 침묵할 수도 있으며 학대가 의심이 되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역시 아동이 얼마나 표현하기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상담자는 침묵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이야기를 이어가며 때로는 아동이 구체적인 상황을 떠올릴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동이 상담 초기에 학대나 외상 사건에 대해 너무 과도하게 표현할 때는 이후 아동이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한을 통해 안정적으로 마무리합니다. 아동의 말이 사실과 다른 것 같을 때는 사건을 표현했을 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부분이 없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때로 아동이 힘든 이야기를 하던 중 과호흡, 정서, 행동의 변화를 보일 때는 힘든 이야기를 더 진행하지 않도록 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심호흡 등을 통해 긴장을 이완시키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아동학대에 관해 학대받은 아동과 이야기하기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